사기 봉기 12회 삼재의 탄생. 만중산으로 둘러싸인 관중 땅 평지인 박도 황주를 기반으로 했던 혼원의 반란 이후 추 천황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인의의 덕화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천황님께서는 혼원이 반란의 본고지로 삼은 관중으로 천도해서 그곳에서 천하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황님의 정치를 대리했던 비왕들은 또한 천황님이 계셨던 그곳 관중에서 등장해야 됩니다. 이들 천황님의 인가받은 비왕들이 바로 삼재인 소호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이었습니다. 소호금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소호금천이 오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삼황은 수인씨 태오복희 염제 신농이시고, 오제는 소호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 요순입니다. 상기의 연패들을 살펴보면 소호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은 동일한 장소에서 대를 이은 비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중산의 중심 관중으로 천도한 이래 천황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왕의 시작이 소호금천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성이 김씨로 현 역사에서는 김씨의 시초인 김해 김씨의 시조가 김수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김씨의 시조를 찾으러 출발해 봅시다. 참고로 김씨가 개출된 곳은 금주 김해로 성씨와 땅의 이름은 항상 일치되어 움직입니다. 소호금천씨는 중국 고대 신화상에 등장하는 전설적 군주인 사망오제 중 오제의 한 명이다. 소호는 청양시, 금천시, 공상시, 문양시 주손으로도 불린다. 궁상에서 태어나 동의의 수령이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서는 소호가 즉위했을 때 봉황이 날아왔다고 전해진다. 소호금천시의 김씨 조상설. 소호금천시는 중국과 한국의 김씨들의 조상으로 많이 언급된다. 특히 한국의 성씨인 경주김씨와 김해김씨는 소호금천시를 시조로 언급한 기록이 전하기도 한다. 당나라에 살았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는 신라 김씨의 조상이 소호금천씨라고 새겨져 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가야 출신인 김유신 장군의 묘비명에 가야 김씨가 소호금천씨의 후손이라고 새겨져 있다는 기록이 있다. 상기와 같이 소호금천을 현 차이나의 역사로 조작해서 차이나의 역사로 이입하고 그 소호금천으로부터 반도의 경주김씨와 김해김씨가 나왔다고 하면 모든 핏줄의 기원이 현 차이나로 조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괘씸하지요. 본관도 없는 인간들에게 종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호금천씨가 산동성 취부인 곡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노나라의 곡부로 한국 지명 공주이기도 합니다. 현 차이나 지명으로 조작된 곡부가 우리의 지명 어디였는지 먼저 밝혀봅시다. 경주와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경산의 군명을 장산, 옥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을 공주, 광주, 추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경산의 군명 옥산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이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반질반질하다고 해서 옥산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 공주와 함경도 경흥의 군명 공성은 공씨가 개출된 노나라의 곡부로서 곡부 공씨가 이곳에서 개출되었던 곳으로 곡부가 경주에 포함되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곡부는 현 차이나의 지명이 아닌 우리의 지명이었습니다. 소호금천시란 금천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으면서 김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바르고 평균하다. 북악이 뒤에 솟았으니 궁전이 빛을 도하고 남봉이 앞에 높았는데 성곽이 사면으로 둘렀다.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금성천부로다라고 했습니다. 금천이란 한성부의 형성인 화산에 있었던 금성천부의 약자로
금성이란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의 공내성으로 이 성을 철성, 금성, 초롱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소호 금천시가 김씨의 시초이며 이분이 있었던 금강산의 금지역이 곡부, 청양, 운주로 소호 금천이 또한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전옥 고향. 위키백과에서 하우의 조부로 나오는 전옥주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전옥은 고대 중국의 신화상의 제왕이다. 이름은 고양이었고 고양시로도 부른다. 오제의 한 명으로 소호의 들을 이어 제위에 올랐다. 제위는 78년이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는 창이, 어머니는 촉산시의 딸인 창박이다. 창이는 황제의 아들이고 전옥은 황제의 손자가 된다. 전옥은 이 촉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관중의 하산의 남쪽 구중 궁궐의 터지역을 화양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전옥 고향은 소호 금천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호 금천은 김씨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분으로 헌원 전옥 고향과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를 이어 세습을 한 것이 아닌 어느 누군가의 명예에 의해 제후가 되었고 세습이 아닌 천황님의 봉선에 의해 제후가 되었던 것으로 현 차이나의 역사 추작상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옥 고향은 천황의 비왕으로 소호금천의 뒤를 이어 비왕으로 등극하였던 곳으로 고양이란 고씨가 개출된 지명으로 전옥 고향의 고향에 대해 살펴봅시다. 열자의 황제편에 의하면 열고야산에는 신인이 있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성을 그의 신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열고야산의 신인 부더불 신성이 다름 아닌 선인 혹은 제가화상 즉 처센인데 처센의 왕이 신인이고 부더불 즉 부더부처라는 것입니다. 부더부처 중에서 부더는 신도, 천도, 천부도, 천부의 장소적 의미이고 부처는 같은 장소적 부도의 바토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불교의 모습과 그 명칭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열고야산을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열산은 여산을 가리키고 고야산은 고양산, 수양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박산은 두백산 즉 백두산이 되지만 마리박산은 고박산이 되기도 해서 고양산으로 부른 말이 고야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이 열고야산이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의 한탱그리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탱그리산 아래의 원쿠차에 즉 하시, 카시, 신시, 해주, 카이주 즉 바이치엉의 신인 즉 부더불 천황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전옥 고향은 고씨로 이분의 고향 관중인 촉의 고향이 고씨가 개출된 곳이며 제왕의 성인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한때 천황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추 천황의 시대 헌원의 반란을 진압하고 천황께서 천도한 회대가 관중의 박토로 그곳에서 재정분리의 시원 당군왕검의 시기까지 천황님들이 머물게 됩니다. 천황님들이 계셨던 곳에 삼재인 소호, 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이 계시게 됩니다. 전옥고향은 또한 천황의 비왕으로 소호, 금천의 뒤를 이어 비왕으로 등극하였던 곳으로 고양이란 고씨가 개출된 지명으로 전옥고향의 고향에 대해 살펴봅시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 고봉, 우왕, 왕봉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령의 군명을 대가야, 고양, 영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흥양의 군명을 고이, 고흥, 고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은 왕부가 있었던 관중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 왕봉이란 제왕인 황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금주, 김해중, 현조가 있었던 개경의 서울 지역을 비단금자의 금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의 진산 금수산이 비단금자로 평양이 개경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의 금자를 비단금자의 금수산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부가 있었던 관중을 세금자의 금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제곡고신. 제곡고신은 황제의 증손이다. 고신의 부친은 교국이며 교국의 부친은 현효이고 현효의 부친이 황제이다.
현효로부터 교구까지 모두 자리에 오르지 못하다가 고신에 이르러서야 제위에 올랐다. 고신은 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워서 스스로 그 이름을 말했다. 널리 베풀어 사물을 이롭게 했지만 자신의 몸은 챙기지 않았다. 총명의 먼 일을 알고 현명의 미세한 것도 살폈다. 하늘의 뜻에 따르고 인민에게 급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 어질대 위엄이 있고 은혜롭고 믿음이 있었다. 몸을 수양하니 천하가 복종했다. 제곡은 진봉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방운을 낳고 추자씨의 딸을 취해 지를 낳았다. 제곡이 세상을 떠나자 지가 뒤를 이었다. 제지가 뒤를 이었으나 잘 다스리지 못하자 동생 방운을 세우니 이가 죄요이다. 헌원의 후손 계보를 살펴봅시다. 사마천의 사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헌원의 후손 계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전옥고향 제곡고신 제요 한나라오가 헌원의 혈원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멸하고 봉지를 하사하는 장면에서는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왕은 성스러운 손주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신농의 후손을 초해, 황제의 후손을 축에, 요의 후손을 기에, 순의 후손을 진에, 우의 후손을 기에 각각 봉하고 보상했다. 공신과 모사를 봉했는데 사상보가 가장 먼저 봉해졌다. 사상보는 영구에 봉하고 제라 하고 동생 죽은다는 곡부에 봉하고 노라 했다. 소공석을 연해 동생 숙선을 관해 동생 숙탁을 체에 봉했다. 나머지도 각각 순수에 따라 봉했다. 주나라 무왕은 염제신론과 황제헌원, 제후요, 우순, 한나라 우를 각각 다른 혈연으로 간주해서 각각의 봉지를 하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호, 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의 후손에게는 봉지를 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군 왕검의 나라인 주나라가 바로 전옥고향과 제곡고신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주무왕이 자기 자신에게 봉지를 줄 수는 없기 때문이며 소호, 금천의 경우에는 한나라 우가 바로 가야의 김수로왕으로 소호, 금천의 직계 후손이 되기 때문에 소호, 금천 씨의 후손에게 봉지를 하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삼왕 삼제의 존재를 이해하겠는지요? 이들 소호, 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의 삼제가 계셨던 제경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토였습니다. 이곳에 천왕님도 계셨습니다. 삼황이 계셨던 황도는 개경인 서울의 개성 금성이었으며 헌원의 반란 이후 삼제가 계셨던 제경은 헌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킨 관중의 박토로 이것이 황하 문명의 기반지 관중의 황주였습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곳에 삼황과 삼제가 계셨습니다. 삼황이 계셨던 곳이 개성의 군명이 황도로 개경 서울 금성이었으며 삼제가 계셨던 곳이 제경으로 관중의 금성에 계셨으며 이 성을 한성 국내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삼황과 삼제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삼제가 계셨던 관중에 단군 왕검이 재정물리의 효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단군 왕검의 이전까지는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제경, 상계에서 삼제인 소호, 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이 계셨던 곳이 헌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관중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식구의 자료를 통해서도 이들 삼제가 계셨던 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우선 고란을 요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의 영어식 표현이 케세이와 러시아어로 중국을 뜻하는 키타이, 몽골어로 중국을 나타내는 히아타드 등은 모두 고란에서 유래하며 고란인들이 스스로를 가리키던 명칭이 키탄으로 추정된다. 고란인 요를 키타이, 스키타이라고 합니다. 우선 요 나라의 기반지 요 땅부터 살펴봅시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용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요인, 여지는 소인 즉 스키타이, 키타이 구려로 관중의 알랄, 아랄해 주변 사람을 의미하는 라오인이라는 말입니다. 언어 간섭상 관중의 알랄, 아랄의 아는 존칭의 접두어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의 알 땅의 알은 랄 혹은 라오가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리아오 혹은 라오양이 되니 그 우리말 발음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알알인 관중의 위수 한강 주변 지역을 만주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만주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만자의 뜻을 살펴봅시다. 기본적인 뜻이 가득 차다는 의미인데 그릇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진다는 뜻입니다. 원래 탕쿠투와 여진 고란 지역의 천조천축에서 샤카 스키타이 인구가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져나온 스키타이족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 나갔겠지만 그 이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후에 여진이라고 고착되었지만 요인 혹은 요진을 만주족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키타이와 스키타이는 카토인 샤카토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란이 요의 키타이 스키타이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먼저 집사와 몽골 비사에서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인 중도를 공략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징기스칸이 본대를 이끌고 키타드를 후퇴시켜 카르키타드와 주르체드와 주인의 용맹한 군대를 제압하여 차부치알에 이르도록 썩은 나무가 쌓이듯 죽였다. 제 배가 차부치알의 관문을 취하고 고개들을 빼앗고 넘어 징기스칸이 시라 덱투드로에 수경했다. 중도를 공격하고 성마다 도시마다 군대를 보내 공격하게 했다. 주르체드와 주인은 여진족입니다. 차부치알은 고용관이고 시라 덱투드로는 용오대입니다. 위의 몽골 비사에서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 중도를 공략하는 과정에 나오는 지명 중에 고용관과 용오대가 등장하는 문장을 인용합니다. 조선의 동문선 17권에 나오는 설장수의 고추가뭉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고울, 용오대 앞에 옛날 황제의 소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 장막에 불고 한 잔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애를 치고 16천마도 성미에 다 맞았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용기만 자욱 불교차 시들었구나. 조선의 개국으로 관중에 있었던 고려에서도 봉주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감흥을 읊었습니다. 그 중도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용관과 용오대입니다. 징기스칸이 키타의 수도 중도를 공략하기 바로 전에 거친 지명이 고용관과 용오대입니다. 그런데 설장수의 시는 고려에서도 봉주 봉양인 관중 앞에 있는 지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타이 스키타이 샤카토가 바로 고려라는 말입니다. 창평고을을 삼재가 계셨던 옛 재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설장수의 시 고추가뭉에 등장하는 황제의 소울 재경인 창평고을을 밝혀봅시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굴자, 의안, 의창, 회산, 골포, 회원, 관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창평과 경상도 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창평의 군명 굴지와 창원의 군명 굴자는 동일한 고죽국의 지명입니다. 경상도 창원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해천유원 우습 정기 이첨의 시에 철옹성의 먼지이니 북이 울리고 바다 하늘에 비오니 깃발이 젖는다라고 했습니다. 철옹성이란 관중의 철국에 있었던 제왕인 황제의 성 금성이 됩니다. 황제의 서울 창평 창원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 장안의 중심 만중산의 관중이었습니다. 이곳에 삼재가 계셨던 재경이었습니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그런데 상기 고추가뭉의 시에서 이곳 관중을 만주 만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장성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만리장성에 있는 관문 중 고용관을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고용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의 창평구에 위치하는 만리장성에 설치된 관문이자 요새이다. 천하제일운관이라고도 불리며 난공불락의 어음요새로 꼽혔다. 중국어의 뜻으로 고용관의 용이란 뜻은 평범하다는 의미로 평범한 사람이 고하더라도 능히 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요새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는 사적으로서 정비되어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있다.
상기에서 고용관이 등장하는 시구를 다시 인용합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거울,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서울. 진시황제의 진나라와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조선의 화성이며 북경이라고 했습니다. 고용관이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창평구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고려에서는 황제의 고을인 북경 창평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창평의 지명이 일치할까요?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러면 고을의 서울 창평이 현 만리장성 고용관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현 만리장성의 고용관에 진나라와 제나라, 노나라, 삼진, 화성 등이 모두 있었을까요? 누가 누구의 역사를 베낀 것일까요? 고용관과 함께 있었던 신라 택투들인 용호대의 지명이 어디였는지 밝혀봅시다. 신중 동국여지순남 구격본 경도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로로 삼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구리가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에 훌륭하게 된 동방의 으뜸으로서 진실로 산하니 백이의 땅이다. 경도의 형승에 나오는 화산에 용이 서리고 범이 쭈구리가 앉은 곳에 있었던 대가 바로 용호대였습니다. 역사 속 소호, 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의 삼재가 계셨던 재경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었습니다.